입시를 묻다 피기맘. 입시뉴스 오늘은 서울대 교수회가 제안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1년의 수능을 서너 차례 실시하는 것을 포함하는 내용인데요. 어떤 내용인지 이혜영 소장님과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뉴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서울대 교수회가 대한민국 교육개혁 제안을 내놓았습니다. 첫 번째 내용은 무전공 확대와 공동학위제 제안인데요. 학과 단위보다 넓은 계열 단위로 학생을 선발한 뒤 전공을 고르게 하는 광역 선발을 우선 제안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교육부가 각 대학이 자율적으로 모집 단위를 결정할 수 있도록 자율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지적도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서울대는 무전공 입학 인원을 전체 입학 정원의 15%까지 확대를 하려고 했지만 연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또 하나 서울대 그리고 거점국립대 간의 공동학위제 활성화 차원에서 지방 거점국립대가 서울대와 지도교수, 전공수업 등을 공유하면서 학생들이 공동졸업장을 받을 수 있게 하자는 제안도 내놓았습니다. 지난해에 서울대가 경상국립대와 공동학위제를 추진했는데요. 차질을 빚어서 보완을 하고 있고요. 현재 복수의 국립대와 공동학위제 추진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두 번째 내용은 중고교를 통합해서 6년제로 가자라는 내용의 제안이 포함됐습니다. 우선 현재 1년에 한 번 치르는 수능을 1년에 서너 번으로 늘려서 시행해야 한다고 제안을 했고요. 미국 SAT처럼 수험생이 시험을 여러 번 치를 수 있게 하고 결과는 평균치 혹은 최고 점수를 입시에 반영한다는 구상이 담겼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서울대 교수들은 학생들이 생소년 입시에 몰입하는 상황에서 수험생의 부담을 줄이고 자신의 실력을 발휘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 또 실수를 마련하기 어려운 현재 입시 제도의 한계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에다가 70년 넘게 유지됐던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일명 633 학제 대신에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통합해서 6년제 과정 도입을 제안했습니다. 지금처럼 중고등학교가 서로 분리되어 있는 체계에서는 연속성을 가지고 학생의 진로나 적성을 찾아주기 어렵다. 6년제로 통합을 해야 장기간에 걸쳐서 적성을 발굴할 수 있다라고 이 제안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사실 이번 개혁안은 서울대 교수들의 의견을 모아서 교수회 차원에서 마련을 한 것이기 때문에 곧바로 입시에 반영되거나 정책이 시행되는 건 아닌데요. 개혁안을 더 구체화해서 서울대 본부, 또 교육부, 각 시도 교육청과 정책 협의에 나설 계획이라고 합니다. 또한 이 개혁안은 각 정당 대선 주자들에게도 전달될 예정입니다. 뭐 그냥 소설이죠. 이랬으면 좋겠다 이런 거를 이제 서울대 교수님들이 의견을 내신 거예요. 근데 뭐 긍정적인 면도 있다고 보입니다. 저는 입시 문제를 꼭 몇몇이 결정하는 건 아닌 것 같고, 그다음에 현재 학부모가 미래 학생의 운명을 결정하는 건 안 된다고 보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건 전 국민이 공감을 해야 되는데 실제로는 지금은 당장은 현실 입시를 앞두고 있는 수험생들의 목소리도 반영이 안 되고 있어. 맞아요. 그러니 뭐 몇몇 전문가 임내하는 몇몇이 의사결정을 하고 있는 구조죠. 저는 이것도 좀 논의 자체를 좀 넓게 하고 특히 교육의 미래 세대를 중심으로, 그러니까 나이 50, 60 먹으신 분들은 논의에서 빼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대학 갈 일도 없고 이제 뭐 젊은 층들 주제로 대상으로 좀 논의가 되는 게 맞지 않나 싶은데, 여기서 이제 뭐 긍정적인 측면은 어쨌든 전체적으로 학생들의 부담을 좀 완화하는 방식으로 가자라는 거 하나 하고, 또 하나는 입시보다는 좀 교육에 초점을 두자라는 의견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현실형 입시라고 여기서 표현을 했는데, 입시를 하다 보면 아이들이 진로, 적성 이런 거 고민할 여지가 없이 점수대로 대학에 가야 되니까 그게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 수능을 여러 차례 실시하는 건 그 미국의 SAT 제도를 여기서도 언급을 했지만 수능 자체가 사실 SAT를 들여온 거거든. 근데 저는 뭐 긍정적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병행돼야 될 건 당연히 수능이 등급제로 바뀌어야 되겠죠. 바뀌어야 되는 거. 그러니까 졸업
뭐 저는 어쨌든 수능의 지금 현재의 점수대로 대학을 직접 가는 변별력은 없어져야 된다. 미국은 SAT로 대학 가는 건 아니잖아요. 이게 자격 조건인 것이. 그렇게 수능이 하는 역할 자체를 좀 낮추는 게 필요하고, 그다음에 아이들이 준비된 상태에, 왜냐면 이제 범위는 해결됐거든. 대부분 고2까지 범위이기 때문에 3학년이 된 상태에서는 언제 봐도 상관이 없는 구조여서 이걸 늘려주는 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그 서울대랑 거점 국립대 공동학위제는 뭐 저것도 바람직한 방향이죠. 초창기에는 공동학위제를 하다가 나중에는 아예 통합을 하는 방식으로 갈 수 있고, 뭐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언급한 것 같은데 서울대는 학부를 저는 운영을 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거점 대학들에서 나온 아이들이 나중에 서울대 대학원을 가는 건 괜찮죠. 대학원 중심으로 운영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고요. 그 다음에 무전공을 확대하는 것도 뭐 저는 전면적으로 해야 된다고 봅니다. 솔직히 지금 학 같은 고등학교 구조에서 아이들이 전공을 선택해서 간다, 이거 자체가 좀 어불성설이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대학은 기본 교양 중심으로 운영을 하면서 이 전문직들은 대학원으로 바꾸는 거 바람직하다고 보이거든요. 의전원도 다시 하는 게 맞고, 로스쿨처럼. 그러면은 기존과는 다른 한 번의 변화가 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중고등학교 학제를 변화시키는 것도 저는 되게 긍정적으로 봅니다. 개인적으로는. 왜냐하면 고입이 없어지잖아. 그러니까 저는 고입이 굉장히 많은 사교육을 유발하기도 하고, 너무 어린 시기에, 그러니까 예를 들면 고등학생은 그래도 18, 19인데 이거 뭐 14, 15 이런 15, 16 이런 시기에 입시를 놓고 선행 경쟁을 펼치고 이런 거 좀 문제가 있어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통합을 해서 6년제로 운영을 하면 정말 그 아이들을 지도하는데도 좀 꼼꼼함이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오히려 중간에 입시가 없어짐으로 인해 내용적으로 공부가 좀 잘 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리고 대학 입장에서도 고등학교 3년간의 내신을 반영하고 실제로 생활을 보고 뽑아야 되는데, 고3은 또 수능 공부해야 되나고 의미가 없어. 그럼 결국은 2년 정도인데 이게 6년으로 늘어나게 되면 오히려 꼼꼼하게 고등학교, 명칭을 뭐로 할지 모르겠으나 중학교가 됐든 고등학교가 됐든 어쨌든 그 과정들을 꼼꼼히 보고 평가해서 선발하는 데 훨씬 장점으로 도입이 되고, 요게 되고 수능을 자격고사화해서 플러스해서 본다면 사실은 굉장히 좀 내용이 있는 방안으로 입시 문제가 좀 라이트하게 갈 여지도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초중고에 대한 어쨌든 우리가 아이들을 바라보는 관점은 좀 변화가 필요합니다. 아이들도 없어지고, 미래 사회가 사실 우리가 과거에 살아왔던 뭐 노동 집약적 생산 중심의 경제가 우리가 아닌 구조 내에서 이 아이들한테 조금 더 창의적이고, 그 다음에 자기와의 경쟁을 해야지 남하고의 경쟁을 자꾸 강요해서 경쟁력이 있는 애들이 나올 리가 없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남과 경쟁하면 뭔 일이 벌어지냐면 한 명만 승자고 나머지는 패자예요. 그 옛날 우리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잖아요 란 영화에서도 나오지만 2등이 자살을 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그래서 실제로는 근데 절대평가가 되고 그 점수제가 아니면은 내가 자기하고 경쟁이 되는 거야. 내가 이 기준을 통과했냐 못했냐. 그래서 통과하면 그냥 A야. 통과 못하면 B니까 그러면 내가 A를 3명을 전학을 보내면 내가 이런 게 아닌 거예요. 그냥 내가 어떻게든 이 과정을 이해하고 알게 되면은 변화가 있는 거네 라고 바뀌게 되겠죠. 그래야지 실제로 자기하고의 싸움을 하고 자기하고의 경쟁을 하면서 자기를 발전시키려고 하는 건데, 그냥 남하고 경쟁만 계속 강요를 하게 되면 그럴 여지가 없죠. 그리고 내가 6개월을 공부해서 실력을 높였어. 그래서 10등 하다가 5등이 됐어. 굉장히 기쁜 일이잖아. 근데 뭐라고 생각하냐면
아직도 5등이. 내 위로 4명이 있네. 이렇게 생각해요. 엄마한테 5등밖에 못했다고 혼나. 주눅 들고. 이게 도대체 이 성장에서는 말이 안 되는 구조다. 그래서 이제 저는 기본 사회적인 문제도 해결을 해나가야 되겠죠. 뭐 예를 들면 임금 격차 줄이고 누가 됐든 사회생활 하는데 문제가 없어야 돼. 기본적으로 의식주가 보장이 돼야 되는 거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대학에서도 한 대학만 놓고 경쟁하는 걸 없애야 되니, 근데 한국같이 좁은 땅에서는 미국처럼 땅이 넓어서 여러 대학이 명문대가 나올 수 없으니 의도적으로 명문대를 육성해야 된다. 이거 맞는 거고. 그 다음에 중고등학교를 통합을 해서 아이들이 실제로 자기가 성장하는 걸 좀 보게 하는 게 맞는 거고. 일단 고입 하나 없애더라도 굉장히 긍정적 요소가 있을 거로 보이고요. 그 다음이 이제 수능 자체의 역할, 그 다음에 수능이 입시에서 차지하는 위상을 낮추는 거, 이런 게 병행이 되는 방안에서는 뭐 긍정적인 면도 있었다 생각이 듭니다. 근데 뭐 요즘 되게 긍정적인 거예요. 왜냐하면 국가교육위원회, 뭐 윤석열 정부하에서 한 국가교육위원회에서도 서울대를 통합하자, 그렇죠. 이런 얘기도 나왔고, 그 다음에 최근에 어떤 교수님이 쓴 책도 있어요. 서울대를 10개 만들자, 이런 책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도 이 이야기가 나오는 걸로 봐서는 이제 뭐 여당이냐 아니냐, 보수냐 아니냐를 떠나서 기본적으로 교육 문제에 대해선 본질에 접근하려고 하는 좀 고민들이 공감이 형성되고 있는 것 같은 면에서는 좀 되게 긍정적이다 생각이 듭니다. 서울대에서 움직이면 또 좀 좋은 방향이 갈 수 있을까요? 근데 기본적으로 우리 교육을 결정해온 과정을 보면 소수의 엘리트들이 의사결정하고 공청회나 이런 거 보면 요식행위거든요. 뭐 가서 하고 그냥 의사결정해서 밀어붙이고, 그 다음에 너무 번복이 심한 거죠.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안정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언제 바뀔지 몰라. 그러니까 우리 애기들 갈 때는 어떻게 될지 예상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이제 엄마들 입장에선 어떻게 바뀌어도 대응하게 준비해야 돼 생각하니까 막 말도 안 되는 것도 다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결국은 그렇게 하다가 오히려 공부는 솔직히 옛날이나 지금이랑 똑같잖아요. 그냥 문해력하고 수리력을 키우는 게 공부야. 이거는 뭐 인류가 생긴 이후에 바뀐 적이 없어요. 이걸 중심으로 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어려서부터 뭐 이상한 걸 다 하다 보니 정작 입시를 준비해야 될 고등학생 때 지쳐가지고 엄마도 번아웃 되고 아이도 번아웃 돼서 그냥 내몰래라 하고 포기하는 경우가 많고, 소수가 몇 개 안 되는 명문대나 의대를 놓고 치열하게 재수 삼수까지 하는 경쟁 시장은 또 따로 이렇게 이분화되고 있는 구조가 문제인 거죠. 그러려면 예측이 가능해야 돼. 근데 이게 이제 적어도 약속은 지켜야 되는 거죠. 공약을 했어. 지켜야 되고. 공약을 했는데 갑자기 바꿔. 뭐 이런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예를 들면 문재인 정부 때 뭐 큰 변동이 하나 있었죠. 고교학점제 한다 그래 놓고 정시 늘려. 이렇게 돼버렸고. 그 다음에 문재인 끝나고 나서 윤석열 대통령, 전 대통령이죠. 여기도 똑같아요. 정시를 늘리겠다 그랬어. 그러면 늘려야 된다고 좀 봐요. 적어도 약속을 했으면. 근데 느닷없이 고교학점제를 다시 들고 나와서 문재인 정부의 교육 정책하고 크게 변화가 똑같아. 뭐 그런다 보니까 이게 교육 문제만큼은 저는 공약이든 정치든이 손을 못 대게 해야 되지 않나. 완전히 헌법재판소처럼 독립기구로 교육 재판소를 만들어서 거기서 그걸 수호하고 가게 만들어야지. 이게 뭐 선거 한번 할 때마다 막 지 맘대로 이렇게 바꾸고 이게 말도 안 된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이혜영 소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